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다음에는 25쪽이죠. 그러니까 25쪽에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내용이요. 역시 그러니까 뒷내용 잠깐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이쪽인가요? 그러니까 84쪽이요. 84쪽에 1-15 용도지역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네,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역만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모든 땅을 그러니까 구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용도지역 중복할 수가 없죠. 우선 용도지역의 종류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로 보면 그러니까 전국 어느 땅 바늘을 꽂아도 용도지역 이름은 다 붙어 있는 거죠. 전국 모든 땅이요. 전국 어느 땅 바늘을 꽂아도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이지 무슨 지역 용도지역은 중복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지역만 이러하고 나머지들은 다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죠. 다음 두 번째요.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가 있고요. 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뻔하니까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정했습니다.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건축 용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네 번째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로 건축물의 뚱뚱 날씬 건폐율 그러니까 높고 낮고 용적률을 통해서 그러니까 건축물의 크기를 제한합니다. 이상들이 있고 먼저 그러니까 1-15요. 84쪽에 1-15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4가지 위에서 아래로 도관농자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관농자가 있고 그러니까 도시지역 인구산업 바글바글 관리지역 준하여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 그 다음에 9가지로 나눕니다. 당연히 도시지역은 3가지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그 다음에 도관농자 도농자 중간 땅이니까요.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3가지로 나누는데 뭐 이름을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그럴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하고요.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도시지역에 4가지 뭐가 있고요. 주상공농이 있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러니까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21가지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그러니까 전일준 그러니까 전용주거, 그러니까 일반주거, 그러니까 준주거 전용의 1, 2 그러니까 일반의 1, 2, 3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에 4가지 근유일중 그러니까 공업지역 3가지 전일준 그러니까 녹지지역 3가지 자생보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리듬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요건들은 그 자리 가서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칸, 5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관청에서 구분하는 건 4번째, 5번째 칸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어디까지요? 주상공 그러니까 이미 개발 끝난 땅. 그 다음에 생보농자 4가지는 보전 땅이죠. 그러니까 농자는 보전 땅이고 농자, 생보농자 4가지는 보전 땅.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녹계는 주상공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생보농자보다는 훨씬 더 크게 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5번째 칸요. 주상공은 주상공이고 나머지를 합쳐서 부르면 녹, 기생보, 농자. 기생보는 한 글자 관이니까 녹관농자가 되는 거죠.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요. 뭐 건폐율, 그러니까 그 아래 표가 있죠. 그러니까 건폐율, 그 9가지에 대해서 7974242가 있고요. 이거 하나죠. 그러니까 7974242
그러니까 70, 뭐 10이죠. 70, 90, 70, 20, 40, 20, 20, 20, 20. 소리 내시면 되고 797이 4, 2.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그 6가지니까 5, 5, 그러니까 6, 6, 5, 7. 쭉쭉쭉 가면 좋겠습니다만 곧 보겠습니다만 고층인데 뚱땡이로 고층 올라가면 안 되니까 5, 6, 6, 5, 7. 산업지역 4가지 근유 1중 7, 8, 8, 9 됐고요. 공업지역 다 70, 녹지지역 다 20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요. 2자리, 4자리가 다 있으니까 뭐 다 읽는 수밖에 없죠. 500, 1500, 400, 100. 500, 1500, 400, 100. 그 다음에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이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6가지, 500까지는 가야죠. 그러면 100, 150, 200, 250, 300, 펄쩍 뛰어 500. 상업지역은 숫자가 훨씬 더 큰 거죠. 900, 1100, 1300, 1500. 그 다음에 공업지역 400까지 가야죠. 300, 350, 400이 있고 녹지지역 100, 180 있죠. 100, 180. 보존 녹지는 80입니다. 100, 180. 뭐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 뭐 문제 몇 번 푸시면 되죠. 자, 이상이 있고 다음 쪽이요. 85쪽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건축 용도 제한, 뭐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등이 있겠죠. 첫째 줄에 첫 번째 칸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 제한. 첫째 줄 용도지역 4가지. 도시지역의 도 찍으시고요. 옆으로 도, 관, 농자. 농자는 더 세분이 없으니까 길쭉하게 돼 있고. 둘째 줄에 주거지역의 주 찍으시고요. 주, 상, 공, 녹, 개, 생, 보, 농자. 셋째 줄에 일종 전용의 1 찍으시고요. 21가지요. 1, 2, 1, 2, 3, 준, 근유 1중, 전 1준, 자생보, 계생보, 농자가 있고, 그 아래 층수 제한, 1종 일반, 저층 4층이야. 그 다음에 저쪽 가서 녹지지역 4층이야. 관리지역 4층이야로 돼 있죠.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랫줄, 땅바닥,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지역. 첫 번째 칸에 굵은 글자요. 건축물 바닥은 130가지 종류, 29가지 용도가 있죠. 그래서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제일 아래 29번 야영장시설까지가 있습니다. 표의 하얀 바탕은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고, 검은 바탕은 그게 14가지고요. 검은 바탕 7가지는 그 거꾸로 세모 X 빼고는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다 지어. 그게 이쪽 용도지역 행위제한이죠.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입니다. 뭐 이게 이제 거의 핵심 내용이고, 다시 이제 책 앞으로 와서 쭉 짚어가도록 하시죠. 책 앞에 와서요. 25쪽에 3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있습니다. 첫째 줄에 5칸, 첫 번째 칸 용도 9번, 두 번째 칸 4가지 도, 관, 농,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칸수가 좀 다르군요. 아무튼 세 번째 칸에 주, 상, 공, 녹. 여기서는 이제 관리지역을 거꾸로 써놨고요. 거꾸로 읽으면 계생보, 농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인 걸로 그 다음 칸에 주거지역 전 1준, 1, 2, 1, 2, 3준, 또 거꾸로 근유 1중, 전 1준, 거꾸로 자생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제 수직을 보도록 하시고, 그 제일 오른쪽 끝칸에 용도구역에, 이 책에서는 다 5번째, 5개,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또 용도구역, 구역으로 끝났으니까 구역이라고 해놨는데요. 7번 보시죠. 용도구역이 따로 있고,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에 용도구역이 따로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용도구역과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거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인류일의 최대 개발 200층 세동을 지을 거잖아요. 성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이게 있고, 3쪽 가시죠. 26쪽 제일 위에요. 26쪽 제일 위에 용도 폐지되어 현행 국토계획법에 존재하지 않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안 읽으셔야죠. 읽었다가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없다고요. 그냥 넘어가시고. 두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아닌 것 7번이요. 지금 6개 법 중에서 국토계획법에 도시군관리계획 중에 용용용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고, 입지규제, 지구단위, 그다음에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개발행위에 걸리는 것들,
또 나머지 5개 법들, 별별 구역이 다 있겠죠. 그것들은 용용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보시면 돼요. 그냥 용용용만 아시면 되지, 아닌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읽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관계. 그러니까 먼저 4칸인데요. 첫 번째 칸은 그렇고, 두 번째 칸,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용도지역은 구분, 지정하니까 중복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이요. 용도지구. 나머지,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몇 개라도 중복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중복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초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 동그라미 1번, 용도지구는 특정 용도지역과의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지정되므로 반드시 특정 용도지역에 안정되어 지정되는 종속적인 것은 아니다. 그냥 어지간하면은 아무 땅이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만 용도지구 9개 중, 그러니까 취락지구는 특정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하는 건 뭐고요? 자연 취락지구 표시요. 자연 취락지구. 그 다음에 또 특정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지정하는 집단 취락지구 표시요. 집단 취락지구는 특정지역에 종속되어 지정되고, 그 다음 별표요. 복합용도지구 표시요. 복합용도지구는 특정 용도지역인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된다. 지금 표시한 3가지,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복합용도지구는 그러니까 아무데나 지정할 수 없고 특정한 곳에만 지정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용도지구 가서 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간에 서로 중복, 표시요. 중복 지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도 중복 지정 가능하고,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4글자가 뭐예요? 용도지역, 전국다니까 대한민국이죠. 용도지역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용도지구는 당연히 대한민국 위에 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용도구역과도 중복지정이 가능하다. 뭐 나머지는 서로 중복되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뭐 중복 안 된다, 그건 뭐 특별한 거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용도구역. 그러니까 용도구역은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지정된다. 단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뭐 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도시지역에만 지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또 도시지역 안에 식생양호한 산지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입지규제 취소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에만 지정한다. 그 다음에 2번, 용도구역은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중복지정이 가능하다. 뭐 다 어지간하면 다 중복되는 겁니다. 그 아래 동그라미 1, 2, 3, 4, 5 세모 하시고요. 다 해당하는 자리에 다 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시는 게 낫지, 여기서 그 앞뒤 관련 규정 없이 이것만 따로 보시려면 이게 차라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뭐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행정법 이론인데 뭐 요즘에는 시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 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 절차를 거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표 첫 번째 칸, 도시지역은 그러니까 인구와 산업 표시요. 인구와 산업 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있어 그 지역에 어찌고저찌고 할 필요가 있는지요. 그것을 보시죠. 사람도 바글바글, 공장 사무실도 바글바글, 인구 산업 바글바글이 뭐고요? 도시지역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4가지로 짚어가죠. 4가지로 짚어가면 도관농자가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28쪽에 표 아래 2번 관리지역 표시요. 관리지역이란, 그러니까 2번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표시요. 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러니까 농림부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표시요. 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중간 땅이죠. 도시지역에 준하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손가락 표 아래 내려와서 3번 농림지역 표시요. 농림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업 표시요. 농림업을 진화하자는 게 농림지역이죠. 농업지역이 아니라 농업과 임업 농림지역.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표시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땡땡. 자연환경 표시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 표시요. 보전과 수환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표시한 거 보면은
자연환경 보전, 하자는 땅 이름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 그래서요, 네 가지, 앞글자 4개, 뭐가 있고요? 도, 관, 농, 자가 있죠. 그 다음에요, 책 순서하고 다르게 법 순서대로 가자고요. 그래서요, 다음 9가지, 주상목록, 계생보, 농자가 있는데요. 지금 이 책에서는 주상목록에 대한 설명은 뺐습니다. 또 주상목록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요. 주상목록 다 뺐고, 다음 계생보 무엇이죠? 계생보, 즉 28쪽에 표 아래 2번 관리지역, 두 번째 손가락 관리지역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표의 첫 번째 칸에 보생계 써져 있는데 7번 취지 아시죠? 7번이요. 도관농자, 도농자, 관리지역은 도농자, 중간 땅이죠. 도시지역 비슷한 게 뭐고요? 계획관리, 농림지역 비슷한 게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게 보전관리이죠. 그래서 아시면 됐고, 익숙하지 않으면 지금 두 번째 손가락 표에 첫째 줄 1번 보전관리 앞에다가 비슷 쓰시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땅입니다. 둘째 줄에 생산관리 앞에다가 농비슷, 농림지역 비슷한 땅이 생산관리지역이고, 셋째 줄에 계획관리지역 앞에다가 도비슷, 도시지역 비슷한 땅이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냥 책이 써준 순서로 보면 보존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조원 확보, 생태보존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나, 여기까지만 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똑같은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 그렇죠?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또 곤란관 나오게 될 거고요. 곤란관 내용은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똑같은데 눈치 때문에 주변 눈치학상 이름을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기가 어려워서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했다. 표의 둘째 줄 생산관리,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거기까지는 농림지역과 똑같은데 자연환경을 원해서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죄송합니다.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 그렇죠? 농림지역으로 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 그렇죠?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내용은 농림지역 똑같은데 눈치학상 생산관리. 셋째 줄 계획관리지역,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말 그대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7번요. 4가지 주상목록, 계생보, 농자 보셨고, 그 다음 이제 21가지요. 도시지역을 16가지로 나누게 되죠. 다시 앞쪽 와서요. 27쪽 제일 세 번째 칸 전용주거지역, 제일 윗줄 전용, 그렇죠?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 그렇죠?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1종, 그렇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그렇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동그라미 2번 제2종, 그렇죠?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그렇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그 다음에 그 아래줄 일반, 그렇죠? 일반 주거지역은 그렇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동그라미 1번 제1종, 그렇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그렇죠? 저층주택 중심. 괄호에 있는 저층주택 4층이야, 그렇죠? 4층이야. 동그라미 2번 제2종, 그렇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그렇죠? 중층 주택 중심. 동그라미 3번 제3종, 그렇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그렇죠? 중고층 주택 중심. 방구라 3번 그렇죠? 준주거. 준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쓰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게 중심이고 기타를 붙인다. 준주거.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그렇죠?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고, 지금 보신 거 소리 내면, 주거지역이요. 주거지역 나오면 세 글자, 전일준. 6글자, 전양호 일편리. 6글자, 1, 2, 3, 준이 있죠. 세 글자, 전일준. 6글자, 전양호 일편리. 6글자, 1, 2, 3, 준입니다. 전일준, 전양호 일편리. 양호한 주거환경, 편리한 주거환경.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양호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그건 언제요? 6월 13일 빨리 나가서 도지사 당선돼서 정하시면 되고, 우리 시험에서는 뭐고요? 그냥 전양호 일편리인 거죠.
양호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한 곳은 뭐예요? 시험 출제 오류죠. 그냥 오류고요. 양호한 환경, 양호한 주거환경, 편리한 주거환경 나뉘는 겁니다. 1, 2 우리나라 집 두 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고 1, 2, 3 저층, 중층, 고층 1층에 2층, 2층에 3층 저층, 중층, 고층이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준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준, 주거. 그러니까 주거가 중심인데 다른 것을 얻는다. 그 다음에 준, 우승. 그러니까 우승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승에 가깝다.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고 그건 뭐 잘못이 아닌 거죠. 한자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일준, 전향울필리 1, 2, 3준. 그러니까 전일준, 전향울필리 1, 2, 3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냥 그대로죠. 그러니까 근유, 일중. 뭐 책 순서로 하면 중심, 표시요. 중심 상업지역은 그러니까 도심의 심 동그라미, 부도심의 심 동그라미, 중심, 도심, 부도심, 심심심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표시요.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 표시요.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 기능. 3번 근린, 표시요. 근린 상업지역은 근린, 표시요.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의 공급. 4번 유통, 표시요. 유통 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표시요. 유통 기능의 증진. 그냥 근유 일중 말 그대로이고.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에 그러니까 전일준 전용, 표시요. 전용 공업지역 주로 중화학, 표시요. 중화학 공업 공해, 표시요. 공해 성공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중금속, 가스, 화학가스, 공해가스, 독가스인 거죠. 독가스가 전용공업지역이고 이번 일반, 표시요.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표시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방독면 안 쓰고 다니는 어지간한 공업단지들 다 일반 공업지역이고 3번 준, 표시요. 준 공업지역 공업에다가 기타를 얹었다고요. 그러니까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이 기본이고 주거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보완, 표시요.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녹지지역 뭐 내용 흐름상으로는 자생보인데 뭐 책 써진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방금 1번 보전, 표시요. 보전 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을 보전, 표시요.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길이 보전하세인 거고요. 2번 생산 녹지, 표시요. 생산 녹지 설명이 주로 농업적 생산, 표시요. 농업적 생산 농업적 생산 빨간 생산용, 녹색 생산용 녹색 생산이니까 녹지 생산, 생산 녹지인 거죠. 개발을 유보, 개발 스톱. 그러니까 3번 자연, 표시요. 자연 녹지, 자연이지만 뭐가 허용된다고요? 개발이 허용되는 거죠. 도시 녹지화는 없고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의 공정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환경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표시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이름은 자연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 출판 4가지. 도관 농자 9가지. 주상공, 주상공 녹개 생보 농자, 주상공 녹개 생보 농자 21가지. 그러니까 전일준 1, 2, 1, 그러니까 전향호 1편리 1, 2, 3준, 근일중, 전일준, 자생보가 있죠. 됐습니다. 다음에 굵은 4번 용도지역 지정. 그러니까 절차상의 특례, 표시요. 절차상의 특례. 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요. 도중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뻔하니까. 누가 봐도 농림지역도 이렇게 뻔하니까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별표 표시요. 용도지역 지정 변경 등은 도중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예외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특별한 예외. 따라서 고로 따라서 용도지역 지정은 반드시 도중관리계획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 다음 쪽이요. 양과 1번. 공수면 바다 동그라미 1번. 공수면 매립 목적. 박스의 기억반. 공수면 바로 있는 바다, 표시요. 바다의 매립 목적, 표시요. 매립 목적이 해당 매립구역과 이웃, 표시요. 이웃 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표시요. 같으면 도중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표시요. 절차 없이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부터 이와 이웃, 표시요. 이웃 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표시요. 본다. 뭐 괄호 빼고요. 시험 나온 적 없고. 동그라미, 니은, 디귿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공수면,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출판요. 특별한 예외가 아니니까 원칙대로 도중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라고요. 예외만 아셔도 되죠. 동그라미 2번. 공수면 매립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아니면 매립구역이 둘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도중관리계획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중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원칙대로 간다는 거죠.
바다 매립이요. 대한민국 모든 땅은 1990년 뒤로 도간농자가 정해져 있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바다고요. 바다는 그냥 찰랑찰랑인 거죠.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바다를 매립했는데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농림지역에 붙어 있죠. 그런데 이 규정이 없으면 새 땅이 전국 모든 땅은 용도지역 이름을 붙여줘야죠. 그러면은 새 땅이 생겼으니까 도시군관리계,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우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해서 용도지역 이름을 정해줄 겁니다. 우선 4가지, 9가지, 21가지, 4가지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 절차 2년, 3년, 5억, 8억 써봤자 농림지역, 앞바다, 농지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습니다. 뭐가 나올 게 뻔해요. 농림지역 나올 게 뻔하죠. 따라서 이런 절차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절차 거치겠다는 사람, 지금 8억 빼먹겠다는 사람이죠. 하지 말라고요. 자동방으로 농림지역으로 본다. 그냥 농림지역이 좀 늘어난 걸로 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도시적 앞바다를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나 아니면 공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으면 도시적에 주상공록 4가지가 있으니까 이 땅은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도시적 앞바다에다가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요. 도시적 앞바다를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하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농림지역 앞바다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고요. 농림지역과 아파트 단지는 성격이 다르죠. 성격이 다르니까 도시적으로 할지 농림적으로 할지 등등등 아무튼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라고요. 둘 이상에 걸쳐 있거나 붙어 있으면 도시적으로 할지 관리적으로 할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라고요. 예외가 아니니까 자동방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자. 예외가 아니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예가 제가 말씀드린 한 예가 농림적 앞바다 농지이고 또 다른 예도 도시적 앞바다가 아파트 단지, 공업 단지도 있는 거죠. 이웃한 땅이 조금 늘어난 걸로 본다. 양괄 2번, 동그라미 1번. 다른 분야에 따라 다음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본다. 암기법이고요. 저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항전택삼으로 해서 가고 있죠. 어항전택삼은 도시적으로 본다. 물론 택지개발지구 빼고 나면 다 이것저것이 붙어 있어요. 어항전택삼 5덩어리는 도시적으로 본다. 동그라미 박스에 기억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역에 연접.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역에 연접 한 공시면 니은번 어촌호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역에 연접.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역에 연접 한 공시면 3번 산업이치법에 따른 국가산업 산업단지 일반 산업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 산업단지 주의 농공단지는 도시역이 아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거죠. 농어촌 소득증대. 농촌 마을에 유각공장 하나, 콩나물공장 하나 있지. 그게 도시적으로 바뀔 리는 없고요. 1번 택지개발지구 끝에다가 신도시 쓰시고요. 신도시 땅은 당연히 도시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음번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전원 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발전소 땅 도시역이 되고 괄호 수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아래다가 자보 쓰시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자원 등이 있습니다. 수력발전소는 청평댐, 소양강댐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되겠죠. 송전탑, 변전탑 하나는 제외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항전택삼 줄여서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7번 보시죠. 역시 대한민국 모든 땅 도간농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간농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곳에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정해졌으면 어업을 위한 게 어항, 컨테이너 물건 실어 나르는 게 항만,
그러면 전체다가 아니라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도시구로 본다 X예요. 이 전체를 도시구로 보는 게 아니라 어디만요? 뭐 또 이해 안 되시면 거기 동그라미 기억 니은 옆에다가 도시지역 앞바다 쓰시고요. 도시지역 앞바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앞바다를 도시구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파란 동그라미 어항구역, 항만구역 가운데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을 도시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도시지역 개발 흐름 능력껏 알아서 쓰라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산업단지, 산업단지가 4가지가 있는데 산업단지 4가지 전부 다가 아니라 산업단지 전부 다도 아니고 4가지 전부 다도 아니고 몇 가지만요? 3가지만 도시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도시적이 뭐가 바글바글이요?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이죠. 뭐 어떻으나 아무튼 그렇고요. 인구, 산업이 바글바글이니까 국가에서 한 산업단지, 지방에서 한 일반 산업단지, 구로 디지털,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산업이 꽉 차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고요? 도시적이 되는 거죠. 도시적이 인구와 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산업이 차 있으면 도시적이 되는 거고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증대니까 도시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리을번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니까 그냥 그 자체로 도시적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을 미음번역 발전소 땅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덩어리가 크죠. 덩어리가 크니까 그 덩어리 그 자체로 도시적이 된다. 수력발전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어서 도시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세요. 중간 땅 어디에 있을 때만요? 관리지역에 있을 때만요. 관리지역에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관리지역 몇이요?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 몇이요? 농업 지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몇이요? 농림지역으로 본다. 3번 관리지역 몇이요? 관리지역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몇이요? 보전산지 보전산지에다가 숫자 2 쓰시고 보전산지에 2가지가 있죠. 아무튼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거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몇이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시 앞쪽이요. 대한민국 땅 4가지 도, 관, 농, 자가 있죠. 도시지역 개발 땅 관리지역 중간 땅, 농자, 보전 땅입니다. 근데 관리지역 중간 땅에다가 여기는 중간 아니다. 여기는 개발 아니다. 여기는 중간 아니다. 개발 아니다. 여기는 보전이다. 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장이 어디로 넘어가요? 보전으로 넘어가야죠. 중간 땅 관리지역에다가 여기는 중간 아니다. 여기는 개발 아니다. 여기는 보전 땅이다. 정했으면 어디로 넘어가야 되고요? 보전 쪽으로 넘어가야죠. 농사 짓자고 있으니까 농사 짓는 곳으로 넘어가고 나무 키우자고 했으니까 농림지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산토끼 보호하자고 했으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취지를 알면 아시기가 편하고요. 어디에서요? 관리지역에서요. 관리지역에서 등에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공유수면 바다 매립, 두 번째 어항전택선, 세 번째 관리지역, 관리지역에서가 있고요. 다음 쪽 와서요. 30쪽에 굵은 5번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 양괄호 1번 뭐 위반 시 처벌과 그런 시험은 나온 적 없고 용도지역 행위자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중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예들을 쭉 해놨는데요. 아무튼 이쪽 문제를 보시면 알죠. 문제를 보시면 이름과 내용 7번이요. 이름과 내용 요걸로 푸는 거지. 아까 저 뒤에 있었던 그 표를 외우시거나 또 아니면 여기 있는 글자를 외우시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요 이름과 내용이면 충분히 풀 수 있고 객관식 문제 오지택일형이죠. 5가지가 제시되어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양괄호 2번 아까 강의노트에서 말씀드렸고 양괄호 2번 세모 다 세모 나머지 건축법은 건축법에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쪽 와서요. 양괄호 3번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의 특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다음 장소에서 행위 제한은 각각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양보로 3번 제목에 있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의 특례. 그러니까 특례에다가요. 지금 이제 건축 용도 제한. 아까 뭐 21가지 용도지역 29가지 그게 있는데 이게 지금 특례는 뭐냐면 지금 제목이 죄송합니다. 15쪽 있었죠. 양과로 3번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건축 제한의 특례인데요. 그러니까 건축 제한에다가 여기 이제 선을 긋고요. 건축 제한. 그러니까 페이지 85. 국토계획법령,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따른다. 특례, 그러니까 국토 X, 국토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구역 특별법에 따른다. 아까 85쪽에서 보셨던 어느 지역에는 뭐 짓는다 못 짓는다 그것을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그걸 적용하지 않고 해당 구역에 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할머니 3분 우리 육아 많이 사가세요. 예, 아무튼 뭐 그게 있었는데요. 그거 보시죠. 그 중에 둘째 줄 1번 농군단지 몇이요? 농군단지 행위제한은 산업입지 몇이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몇이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몇이요? 따른다. 설명드리죠. 뭐 아까 책 85쪽 다시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요. 농림지역 김제평이 한가운데 연탄공장, 프레스공장, 기계공장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죠. 됐습니다. 이제 그거고 다음은 뭐 그림 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설명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시죠. 어디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면 29가지 중에서 6가지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어가 주택 되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되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요. 농림지역에 공장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농림지역에 공장 지을 수 없다고요. 왜요? 페이지 85쪽에 써져 있죠.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그런데 그 옆 동네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고 당연히 농어가 주택 있고 그 다음에요. 마을회관 있는데 할머니들 그 마을회관에 그 모여서 텔레비전 보시는데 그 뭐 매누리 잡고 어찌고 저찌고 뭐가 연인인데 뭐가 네가 나를 만나서 어찌고 저찌고 갑자기 점 찍고 나오고 일주일마다 한 명씩 죽어 자빠지고 그러니까 왜 또 저 A는 또 내 여동생이었고 뭐 등등등 아이고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기 싫다고요. 그래서 조그만 육아공장 하나 지어서 거기서 소득을 높이시겠다고요. 그래서 육아공장 하나 지어서 그러니까 소일거리도 하시고 치매 예방 그러니까 동작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뭐 그러니까 손주새끼들 용돈 주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자식들 다 있잖아요. 손주새끼들 그 부모들 다 있잖아요. 왜 손주새끼들 용돈을 준다고 어느 동네 할머니들 그 몇 푼 번다고 그 어디 바닷가 그 갔다가 6분 버스 넘어져갖고 크게 다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할머니 쓰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 써야지. 그러니까 왜 손주새끼들 용돈을 줘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러고요. 그렇고요. 뭐 세상에 제일 속 답답한 게 뭐고요? 어느 할머니가 폐지를 모아서 그걸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2억인가를 어느 대학교에 기증을 한답니다. 내가 못 배웠고 우리 자식들도 옛날 전쟁통에 또 한참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공부 좀 하라고 이걸 넙죽넙죽 아무튼 받는 대학교 그 동그라미들이요. 나쁜 사람들이죠. 할머니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2억 갖고 남은 여생 편히 사세요. 주변에 옆집 할머니 돈 5만 원씩 그냥 뿌리고
다음에 간병 오는 사람 한 5천 원 더 주고, 그래서 할머니 남은 기간 만난 거 드시고, 아무튼 그러고 하시다가 돌아가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 돈을 낼름 받아 먹어요. 이런 나쁜 동그라미. 아무튼 좀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긴 한데 옆으로 많이 쓸데없이 갔습니다만, 얼마 전에 할머니들이요. 아무튼 그런데요. 보시자고요. 그래서 농림지역에 원래는 공장 못 짓는데 육아 공장 하나 지어서, 그래서 소일거리 하시자고요. 소일거리 하시자고요.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죠. 그러면 이 육아 공장에 들어간 땅바닥이 무슨 땅바닥이냐면, 농림지역 중에서도, 농림지역과 관계없이 이 땅바닥은 농공단지이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만약에 국토개혁법이 적용되면 농림지역 땅바닥에 공장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란 땅바닥은 농림지역이긴 한데 국토개혁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쪽에 대한 특별법, 농공단지에 대한 법, 그 법 이름은 관계없고요. 그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농림지역이지만 뭘 짓게 해줬다고요? 육아공장을 짓게 해준 거죠. 좋은 일이라고요. 이 좋은 일을 소련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에 따른다. 길게 얘기하면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에 공장 못 짓는다는 국토개혁법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그쪽 특별법 산업입지법에 따른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에 2번 농림지역 중, 그렇죠? 농림지역 중 세 가지는 그쪽 특별법, 나머지는 읽지 않아도 됩니다. 3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그렇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5가지는 그쪽 특별법, 뒷내용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 특별한 구역은 일반적인 규제, 아까 85쪽에서 보셨던 일반적인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쪽 특별법에 따라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특례, 공법에서 특례가 100% 그러진 않지만 보자고요. 원칙이 있고 특례가 있습니다. 이건 쓰자는 거 아니고 외우자, 그냥 취지가 그렇다고요. 원칙 10개죠. 막 지어. 근데 특별한 예외, 너는 5개만 지어. 이 사람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원칙 5개만 지어. 너는 그렇다고? 좋아. 그러면 너는 10개를 지어. 그러면 A로 가는 게 나아요? B로 가는 게 나아요? B로 가는 게 훨씬 낫죠. 이래야 다툼이 적어진다고요. 이렇게 당하는 사람 기분 좋겠냐고요.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례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기타 더 세부적인 사항 갖고 나온 적 없고요. 그 표 아래 동그라미 2번 X 하시고 동그라미 3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의 건축 제한, 그렇죠?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적용되지 않는다. 그 둘째 줄에 건축 제한에다가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먼저 첫째 줄에요. 도시군계획 시설이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도시군계획설에서는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군계획 시설, 시설 위에다가 공적 쓰시고요. 공적 시설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건축 제한 표시했고요. 둘째 줄 앞에 개인에 대한 사적 개발 제한, 말은 깁니다만 아까 85쪽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주거지역 연탄공장 못 짓는다, 옆집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라고요. 옆집에 피해 주지 말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개인들이 뭔가 할 때 옆집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에 대한 사적 개발을 제한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시설은 공적 시설이죠. 공적 시설입니다. 공적 시설이니까 이런 개인에 대한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시설은 용도지역 뭐가 됐든 용도지구 뭐가 됐든
공적 시설은 다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쓸까요? 얘가 뭐 많이 쓴다고 해서 도움되는 건 아닌데 요것만 갖고는 또 해석을 해야 되니까 쓰면 길어지는데요. 아무튼 뜻이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적 시설은 용도 지역 X, 용도 지구 X, 그러니까 관계없이 그러니까 설치, 그러니까 공적 시설은 용도적이 뭐든 용도지구가 뭐든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농림지역, 군청 지어요, 못 지어요? 지을 수 있다고요. 농림지역, 군청 지을 수 있다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설악산 입구까지 도로 있어요, 없어요? 도로 있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 도로 들어가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농림지역, 수도파이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적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에 관계없이 용도지구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는 계속 XX 돼 있고요. 용도구역 X, 용도구역 X가 있죠. 뭐 여기 하나 갖고 다 쓰면 좀 그런데 다음 주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 더 쓰시죠. 다음 주에 볼 겁니다만 그 뭐 자리 언제 넓은 자리에다가요. 용도구역, 그러니까 개발 제한. 그러니까 공적 개발 제한, 사적 개발 제한. 용도구역 네 가지는 개발하지 말라고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구역에서는 무슨 개발도 못하고요. 공적 개발도 못하고 사적 개발도 못하는 겁니다. 뭐 이건 막 얘기할 거리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용도구역에서는 공적 개발, 그러니까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 맘대로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보시면요, 뭐 양과로 4번 뭐 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제한 그러니까 우선 조금만 지어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조금 다 쓰였으면 양과로 4번에다가 쓰시죠. 양과로 4번 우선 조금만 지어라. 이름이 정해질 때까지는 우선 조금만 지어라. 7번 보시죠. 도감농자 이름 없으면 우선 조금만 지으라고요. 가장 규제가 센 곳 어디에요? 4번. 그러니까 도시지역만 있고 주상목록 없으면 우선 조금만 지으라고요. 규제가 센 녹지지역 중에서도 보전녹지. 관리지역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조금만 지으라고요. 보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2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도시지역 내 미세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보전녹지지역, 그렇죠? 보전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3번.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지역 내 미세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보전관리지역, 그렇죠?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 쪽에 양과 5번 세모하시고 8회 때 한 번, 12회 때 한 번 티라노사우루스 뛰어댕길 때 나왔어요. 요즘에는 안 나오고 있고, 뭐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시간은 됐습니다만 여기까지 요 숫자만 간단한 거니까 여기까지 가고 쉬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34쪽에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그 표에서 뭐 이거 아까 다 봤죠. 이걸 다시 그러니까 이 순서가 다른데 그것 때문에 또다시 이거 왔다 갔다 복잡하게 하느니 아까 표를 아까 그 저 뒤쪽에 있는 그쪽 표를 보시거나 84쪽에 있던 표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쪽 표를 보시거나 하면 되죠. 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35쪽에 2번 건폐율 그은대유, 이은대유, 그은대이죠.
용적률 근대유, 연대유, 연대이적. 뭐 그것만 짚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숫자 리듬은 뭐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저랑 하시니까 요 34쪽 표 리듬보다는 저 84쪽에 있는 그 이 표 리듬대로 가도록 하시고,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써놓고 제가 제 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내부 문서에는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규제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85쪽에 건폐율 근대이적, 그러니까 용적률 연대고요. 건폐율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용적률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그러니까 뭐 근데 거기 써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연면적의 비율. 뭐 건폐율 50%, 그러니까 용적률 200%. 그러니까 최대를 적용하면 몇 층 이상이요? 4층 이상이 되죠. 최대를 적용하면 4층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1000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1000분의 500, 그러니까 1000분의 2000. 그러니까 최대 적용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무한대의 경우가 생기죠. 5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00 이하로 지어라. 그러니까 빵 1, 2, 500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하로 지어라. 그러니까 빵 1, 2, 그러니까 2000까지가 를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종수만 해도 100만 가지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걔 열심히 팔굽혀펴기 하고 있잖아요. 100만 21, 100만 22, 그러니까 100만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최대 주어진 숫자를 다 찾아 먹는다면, 최대를 적용한다면, 그냥 분모가 똑같으니까 500과 400 몇 배요? 죄송합니다. 500과 2000 4배 4층 이상이 되죠. 그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고 1000짜리 땅이 있으면 거기다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그림자 얼마로 해서요? 500으로 해서 그 다음에 2000까지 쌓아 올립니다. 반트 지으면 몇 층이요? 4층이 되죠. 에펠탑 모양으로 뾰족하게 올리면 그러니까 5층 6층 갈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 그 숫자 범위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여기까지 해서 35쪽까지가 용도지역 내용이었네요. 자,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뒷내용들 계속 이어 가도록 하시죠. 뭐 5, 6월에 공부 시간 계획 정하시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같이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